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저는 나누구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이 나누구는 매일 오후 5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손님은요, 김현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구, 경북. 예. 이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구가 경북의 구미을이네요. 예. 네. 현역은 누굽니까, 지금? 김영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네. 지난번에 제가 그분하고 선거를 해서 졌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인데. 자, 나누구는 좀 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룰에 익숙하실 텐데, 그럼 지금부터 5분 사전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구, 경북. 경북이 13개 지역구. 예. 대구가 12개. 25개. 그런데 이제 궁금해요.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지역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민주당 의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경북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온 거는 네. 87년 이후에만 놓고 보면 2016년도에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수성에서 당선됐죠. 대구에서. 대구. 그러면 경북에서는요? 경북에서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그리고 홍일학 전 의원이 네. 민주당 비례의원을 하고 대구에서 한번 당선이 됐는데 그것도 네. 16년도예요. 그때 당선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겁니다. 예. 이제 그야말로 험지네요. 그렇죠. 지난 선거에서 도전하셨어요. 그때는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제가 35.6%. 오, 네. 꽤 많이 얻으셨네요. 3자 구도에서 그래요? 많이 받았죠. 네. 34,442표. 정말 많이 받았네. 네. 뭐 잘하면 이번에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반드시 당선돼야 됩니다. 그래요. 잘하면이 아니라 예. 구미을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구미공단이 있는 곳이죠. 아하. 예,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고 네. 을 지역은 공단이 많고 농업 지역도 꽤 있고 그래요. 예, 복합 네. 선거구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선거에서 도전하기 전에 지역구에 그 전에는 비례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네.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해봤더니 예. 내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거는 참 잘했구나 한 점은 뭡니까?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과정에는 네. 저는 제가 공익적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오는 과정 속에 네.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공익형 사고에 매우 익숙한 그래요. 사고 체계를 갖고 있고 네. 나름 매우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때 화제가 됐습니다. 예. 농사를 30년 동안 짓다가 예. 비례대표가 된 분 예. 이렇게 농사 짓는 거랑 정치하는 거랑 어떤 공통점이 있죠? 참 어렵죠. 농사가 하늘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하. 정치는 네. 일을 하기 이전에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선거는 민심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렵습니다. 하늘을 상대하는 것 그렇군요. 이상으로 민심을 네. 상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몇 년은 경기도에서 일하셨습니다. 예, 제1대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을 하셨어요. 초대 원장. 제가 가서 설립을 했죠. 네, 이건 또 뭡니까? 어떤 활동입니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계실 때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문제죠, 사실.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산업 질서를 새로 까는 것. 이게 네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당시 지사님이 저보고 네. 와서 그 일을 좀 해라 이래갖고.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님하고 그때 당시에 뭐 좀 인연이 있었던가요? 그분이 경기지사 할 때 제가 민주당 의원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분이 소위 얘기하는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러 갈 때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었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소극적인 상태일 때 네. 제가 공개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고 나섰죠. 예. 이제 그 인연이 바탕이 돼서 여기 경기 이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제가 네. 에너지 문제, 탄소 중립 문제에 네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 일을 많이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족 안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임미애 씨라고 예, 민주당의 경북 도당위원장 하신 분이에요. 네. 저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임미애 씨는 이번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상 출마하라는 요구도 많이 있는데요. 네. 경북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선거구를 동시에 뛴다라는 게 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 그럼 민주당 경상북도에서의 민주당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뭡니까?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것. 예. 그게 김영곤이면 더 좋겠다. 제가 1번,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자, 이렇게 5분 인터뷰 해봤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10분 동안 혼자서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아자! 화이팅! 2분 연설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평소 농업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20대 국회에 농민 비례대표 후보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C그룹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당선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중앙위원 500명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하고 순위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2분 연설을 하고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순위를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분 연설을 어떻게 했냐고요? 유튜브에서 김영권 비례후보 연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계란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계란이 언제 낳은 것인지, 어느 농장에서 생산한 것인지, 그걸 제가 했습니다. 계란의 신선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을 간식으로 주죠. 과거에는 급식에 과일이 한쪽 나오는 날도 있었고 안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간식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과일 간식제에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이 구제역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농림부에 축산방역정책국이라는 국을 신설해서 전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있을 때 큰 고민이 뭐였냐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손님들 초대해놓고 또 길 막고 방역한다고 약 뿌리고 그거 매몰 처분하는 거를 TV에 내보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파되는가를 세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 확산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퍼져나갈 때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라고 치면은 이 펴져나가는 경로에 돌을 몇 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불쏘시개는 사실상 오리입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설명을 하고 그거를 실행을 했는데 평창올림픽이 있던 그해 겨울에 거짓말처럼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중에 국회 본회의장에 방문하셔서 공개적으로 저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돈이 농가마다 다 지급이 됐습니다.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고령인들에게 두텁게 나갈 수 있도록 옛날에는 소농들은 얼마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작게 지어도 120만 원부터 출발해서 나가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사실 요즘 농촌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올해 냉해 때문에 과일도 안 달렸고 팔 게 없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약값, 비료값, 대출 이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통장에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돈이 찍혀 있는 거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주는 거고 세금을 내는 것이죠. 제가 구미에서 구미형 일자리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노사가 대타협하고 지역사회가 협력을 해서 현대자동차 소형 SUV 라인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구미에는 내연기관으로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신산업을 갖고 구미형 일자리를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에너지 대전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관심사인데 그 관심사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2차 전지 산업입니다. 2차 전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LG화학이 1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로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게 LG화학을 찾아가서 이 협상을 해달라. LG화학은 지금 밀려드는 주문 앞으로 2차 전지 커져나가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LG화학이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제안을 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안을 했고 실제 LG화학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고 LG화학의 신학철 회장이 구미코에 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하고 6만 톤 양극재 공장을 만드는 협약을 합니다. 그게 19년도인데 그것을 성사시키고 저는 20년도 선거에서 구미을에 출마했다가 떨어집니다. 저는 떨어졌지만 저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 구미 50달에는 LG화학, LGBCM 공장이 웅장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볼 때마다 기쁩니다. 저는 정치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자리를 누가 만드느냐?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은 그렇지만 무한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없습니다. 방법은. 아직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일자리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아직은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는 영역을 우리가 먼저 가져오고 그 일자리를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들 때 그것이야말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리백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입니다. 이 얘기를 빼놓고 대한민국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계속 예결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의 어느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리백에 대한 대응을 세우고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구미에는 LG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면 향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LG이노텍도 플랜 B를 가동할지 모릅니다. 플랜 B란 공장 이전을 말합니다. 만약 구미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보다 더 떠나가는 구조가 된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잃어버린 4년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보고 그 방향에 맞는 투자를 하고 그러한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이 정치인이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30년, 50년을 먹고 사는 먹거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정치인, 김영건의 대체제는 김영건밖에 없는 정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뜻은 보수고 진보고 이미 자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화합하고 대타협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오직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최고의 복지고 최고의 청년 정책이고 최고의 출산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구미 시민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쪽 손톱을 깎을 수 없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의 희망은 어쩌면 진보에서 민주당에서 나올 것입니다. TK가 바라는 중앙정치에서도 통하는 정치인은 보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서 큰 일꾼이 나옵니다. 김영건이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고 설계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정치인이 되어보겠습니다. 구미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경북에 이제 13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난 선거부터 구미을을 선택했어요. 예. 뭐 인연이 좀 있나요? 제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구미를 네. 가봤는데 네.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음. 경북에서는 가장 좋은 선거구로 보이는데 네. 민주당 출마자가 그동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나라 산업에 관심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양질 일자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과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네. 예. 자, 이제 구미을에 젊은 사람들이 꽤 있을 듯해요. 예. 그렇더라도 일단 경상북도단 말이죠. 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유리한 지역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가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인사드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즘? 요즘은 괜찮아요. 그래요? 예, 제가 지난번에서도 거기에서 출마를 했었고 네. 표도 적잖게 얻었고 국민분들은 김영건이 일은 잘한다. 일은 확실하게 잘한다. 그것은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을 그래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예. 관심이 많으세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그 장애물만 되고 있죠. 자,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예.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의 경험이 예. 어떤 걸 느끼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네. 경기 아리백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네, 김동연 지사가. 네, 네. 그게 이제 경기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이 가장 많은 데는 경기도, 그다음이 경북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당장 아리백 문제가 발등에 떨어져 있고 이건 우리 수출의 문제고 네. 일자리의 문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을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총량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에너지가 있어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생산하는 계획부터 해서 보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당신 임기 내에 네. 9기가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그래요.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경북하고 구미도 빨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발표 때 예.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국회에 이번에 들어간다면 이런 법안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영농형 태양광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그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총량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태양광이고요. 네. 그러니까
풍력도 건설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풍력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제 전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3년, 5년 걸리는데 네. 태양광은 빨리 하면 6개월이면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네.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네네. 이 재생에너지가 3년 뒤에 5년 뒤에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는 땅에다가 농사를 안 짓고 태양광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는 방식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식량의 위기에 대한 문제도 걱정을 그래요. 덜고 소득도 높아지고 네, 네. 에너지 문제도 확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농업의 기술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발표에서 중앙 정치에서도 통할 수 있는 호랑이 새끼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예.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본인의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는 네. 그것 자체도 저는 저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의 삶 자체가 네.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 아니냐. 제가 음. 말을 잘하거나 뭐 그것이 아니라 네. 제가 살아온 삶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제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사람을 보라 김영권. 사람을 보라 김영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농사를 갔어요? 예. 왜 취직 안 하고 농사했습니까? 제가 전공이 음. 물리천문학부인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공부 아닙니까? 네.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음. 돌 던지고 데모하고 했으니까 네네. 그 실력 가지고 제가 그 방면의 공부를 가리키겠다. 저는 원래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게 제 마음의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농사에 걸고 왔군요. 농사를. 예. 네. 경상북도 험지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몇십 초 더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분이 지났는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네요.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예. 20분 내내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없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권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인도 혹시 출마하게 된 부인이 예. 출마하게 된다면 어디서 하게 될까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 실제로 출마를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오고 있는 지역은 안동입니다. 아, 안동. 네, 안동에 지금 현재 네. 마땅한 후보도 없고요. 네. 그리고 안동의 인지도가 꽤 높고. 그렇게 되면은 뭐 부부 출마 그러면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겠네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경상도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선거구를 뛴다라는 게. 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또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상북도죠. 구미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현곤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죠. 나누구. 이 나누구에 출연을 하시려면요. 오마이 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